미국 전체 평균 집값이 35만 7,138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억 7천만 원이에요. 전년 대비 2.6%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주마다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지역에 따라서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특히 한국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주 위주로 지역의 집값과 특징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볼게요. 지금부터 4위부터 1위까지 발표해 드릴게요. 4위 캘리포니아주 78만 4,840달러 한화로 약 11억 원. 캘리포니아가 4위네요. 저렴한 주 순위에서 4위라는 건 사실 제일 가격이 사악하다는 뜻이죠. 전년 대비 3.0% 올랐고 매각까지는 약 25일 정도 걸린다고 진로우에서 예측하고 있어요. 다른 주보다 훨씬 빨리 팔리는 거죠. 캘리포니아 주요 도시별 집값을 자세히 보면 정말 놀라워요. LA가 약 97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2억 9,400만 원이에요. 할리우드와 다양한 문화가 있는 LA는 집값이 높은 편이거든요. 샌프란시스코는 더 비싸요. 약 13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7억 3,400만 원이에요. 실리콘밸리와 가까운 이곳은 IT 기업들이 많아서 집값이 매우 높아요.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얼바인이 약 11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4억 6,700만 원 정도네요. 안전하고 학군이 좋아서 한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곳이에요. 산호세는 약 125만 달러로 우리 돈 약 16억 6,700만 원이에요. 실리콘밸리의 중심지로 기술직 종사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곳이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곳이 있어요. 비버리힐스가 약 350만 달러로 우리 돈 약 46억 7천만 원이에요. 고급 주거지로 유명한 이곳은 정말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곳이죠. 캘리포니아 부동산업자 협회에서 발표한 2025년 주택시장 예측을 보면 주택 매매가 10.5% 증가하고 주택 중간 가격은 4.6%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어요.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주택 매매가 2024년 27만 5,400채에서 30만 4,400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중간 주택 가격은 4.6% 상승해서 90만 9,400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네요. 그나마 좋은 소식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024년 6.6%에서 2025년 5.9%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는 기후가 온화하고 1년 내내 햇볕이 많아요. 학구는 특히 얼바인이나 산호세 같은 지역이 뛰어나서 가족 단위로 이사 오는 분들이 많죠. 하지만 교통체증과 높은 생활비가 단점으로 꼽힙니다. 3위 예바다주 44만 3,453달러 한화로 약 6억 5천만 원. 네바다가 3위예요. 전년 대비 4.7% 올랐어요. 매각까지 대략 36일 정도 걸린다고 진로우에서 예측하고 있네요. 라스베이거스가 대표적인 도시죠. 라스베이거스 집값이 약 46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억 1,300만 원 정도예요. 관광과 카지노로 유명한 라스베이거스는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네바다 부동산 시장에 정말 재미있는 변화가 있어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해서 계속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중간 주택 가격은 전년 대비 5% 상승해서 2025년 하반기에는 45만 8천 달러, 우리 돈 약 6억 1천만 원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매물이 전년 대비 22.5% 늘어났어요. 1만 4,855채나 된다고 하네요. 2월에는 1만 5,130채로 22.1% 더 늘어났고 신규 상장 주택도 14.7% 증가했대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선택할 집이 많아졌다는 거죠. 더 좋은 소식은 집값 협상이 가능해졌다는 거예요. 23.3%의 주택이 리스팅 가격보다 낮게 판매되어서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2025년 하반기에는 매물이 5.2% 추가로 증가하며 구매자들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대요. 네바다주는 사막 기후로 여름이 매우 덥고 건조해요. 겨울은 비교적 온화한 편이죠. 라스베이거스는 학군이 평균 이하인 경우가 많아 가족보다는 젊은 층이나 은퇴자들이 선호해요. 관광 산업이 발달해 일자리가 많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2위는 조지아주 32만 6,316달러 한화로 약 4억 7천만 원. 조지아가 2위네요. 전년 대비 1.0% 올랐는데 상승폭이 크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매각까지는 약 46일 정도 걸린다고 진로우에서 예측하고 있네요. 조지아에서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 둘루스와 스완이에요. 둘루스가 약 45만 달러로 우리 돈 약 6억 원, 스완이가 약 48만 달러로 우리 돈 약 6억 4천만 원 정도네요. 둘루스는 한인 커뮤니티가 활발한 지역으로 한국 마트와 식당이 많아요. 스완이는 가족 단위 거주지가 많고 학군이 좋은 편이에요. 조지아 부동산 시장도 정말 흥미로워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 대비 7.1% 증가했어요. 중간 주택 가격은 2025년 1월 기준 37만 4천 달러로
전년 대비 4.8% 상승했지만 매물 증가와 함께 하반기에는 가격이 소폭 하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조지아주의 주택 매물은 전년 대비 7.2% 증가해서 45,282채에 달했어요. 2025년 초에는 셀러 중심 시장이었지만 매물 증가와 함께 하반기에는 점차 구매자 시장으로 전환될 조짐이 있대요. 판매대 리스트 가격 비율이 98.2%로 작년보다 0.75포인트 하락했어요. 이게 뭔 뜻이냐면 구매자들이 더 나은 조건으로 협상할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조지아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겨울이 따뜻한 편이에요. 수완이와 둘루스는 학군이 괜찮고 한인 커뮤니티가 잘 형성되어 있어 한국인들에게 인기 많아요. 다만 여름철 습도가 높아 더위가 불편할 수 있어요. 1위는 텍사스주 29만 9,787달러 한화로 약 4억 4천만 원. 드디어 1위, 가장 저렴한 주는 바로 텍사스입니다. 놀랍게도 전년 대비 0.2% 떨어졌어요. 미국에서 집값이 떨어진 몇 안 되는 주 중 하나죠. 매각까지는 약 52일 정도 걸린다고 진로우에서 예측하고 있네요. 텍사스 주요 도시 집값을 자세히 보면 오스틴이 약 55만 달러로 우리 돈 약 7억 3,400만 원이에요. 기술 산업이 발달한 오스틴은 최근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IT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집값이 상승한 거죠. 휴스턴은 약 34만 달러로 우리 돈 약 4억 5,300만 원 정도네요. 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다양한 직업 기회가 많아요. 2025년 텍사스 주택시장 예측을 보면 주택 매매 건수는 2024년 대비 약 3에서 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요. 중간 주택 가격은 소폭 상승해서 36만 달러, 우리 돈 약 4억 8천만 원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2024년 말부터 주택 건설이 늘어나면서 2025년에는 주택 매물이 약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대요. 오스틴을 중심으로 기술 기업들이 계속해서 확장하면서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이주가 늘어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 오스틴의 집값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빠르게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텍사스는 저렴한 집값과 넓은 토지,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으로 유명해요. 여름은 더운 날씨가 이어지지만 겨울은 비교적 온화해요. 학군도 점차 개선되고 있어 이민자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어요. 최종 정리해보겠습니다. 1위 가장 저렴한 텍사스는 29만 9,787달러, 약 4억 4천만 원. 2위인 조지아는 32만 6,316달러, 약 4억 7천만 원. 3위는 네바다주 44만 3,453달러, 약 6억 5천만 원. 4위는 캘리포니아주 78만 4,840달러, 약 11억 원. 텍사스와 캘리포니아 차이가 거의 2.6배나 나네요. 어떤 주가 여러분에게 맞을까요? 텍사스는 기술업계나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좋지만 여름 더위를 각오하셔야 해요. 조지아는 한인 커뮤니티가 활발하고 학군이 괜찮아서 가족 단위 이주에 추천하지만 여름 습도가 높아요. 네바다는 관광업 일자리가 많고 겨울이 온화하지만 학군이 평균 이하예요. 캘리포니아는 날씨 좋고 학군 최고지만 집값이 비싸서 IT 업계 고소득자들에게 적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집값 정보를 보면서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좀 더 기다려보자. 금리가 내려가면 그때 사지 뭐,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정말 주변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언론이나 소셜미디어에서도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니까 더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보면 좀 다른 얘기가 나와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주택 가격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상승해왔거든요. 집값이 눈에 띄게 하락한 건 딱 2번뿐이에요. 1990년대 초반의 일부 지역, 남가주와 베이에어리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죠. 경기 침체가 와도 집값이 반드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최근 몇 차례의 경기 침체에서도 집값은 오히려 오르거나 유지된 경우가 많았거든요. 지금 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금리가 높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금리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자고 하시는데, 문제는 금리가 떨어지는 순간 수요가 다시 폭발하면서 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금리가 낮아졌다는 이유만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시장에 뛰어들게 되니까요. 결국 언제가 완벽한 타이밍인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어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기보다는 감당 가능한 대출 조건과 내 삶의 상황에 맞는 시점이 가장 좋은 시기일 수 있다고요. 오히려 이런 타이밍을 재는 시도 때문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더 많대요. 결론적으로 시장 뉴스보다 내 삶의 계획과 재정 상황을 더 신뢰해야 할 때예요. 그러니까 시장 뉴스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개인의 계획과 재정 상황을 더 신뢰하시기 바라요. 집값이 저렴한 주를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느냐는 여러분의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일 거예요.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가 여러분의 미국 부동산 투자나 이주 계획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2025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계속 지켜봐야겠네요. 실시간으로 사연과 제보를 받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해외 한인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